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진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저희의 비밀을 알게 되셨네요. 지금 같은 옷을 입고 자리만 바꿨죠? 아니 옷을 하나 더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안 했어. 이렇게 사람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맞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사실 매번 2회차를 녹음하진 않아요. 저희가 보통 저희 둘이 이제 시즌2를 시작하면서는 대체로 1회차씩 녹음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엔 2회차를 녹음을 하게 됐는데 보통 작품이 바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시차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작품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처럼 책을 다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같이 녹음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2회차까지. 그래서 지금 2회차까지 함께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난주 회차 녹음을 할 때도 이미 체력적으로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웠죠. 그쵸. 제가 제주 여행을 다녀온 다음 쉬지 않고 놀아가지고. 하지만 너무 좋은 일이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푹 쉬러 갔지만 쉬지 않고 과하게 놀았다.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목소리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평소보다도 더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녹음 좀 재밌으니까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평소에 잘 못 놀다가 놀 기회가 생기니까 무리해서 막 노는 거야. 막 놀 수 있는 데까지 노는 거지 막. 언제 또 놀 수 있을지 지금 모른다.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놀 수 있는 맥시멈을 놓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로한 상태가 누적이 됐는데요. 뭐 놀아서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나님이 제주도 갔다 온 얘기부터 하자면은 여름이네. 이제 여름인 거잖아요. 완전 한여름이죠. 이제 7월이니까. 네. 근데 작년 여름과 올해 좀 다른 거는 작년에는 제가 효진 씨랑 같이 안 살았고, 그쵸. 작년에는 효진 씨는 지금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었고, 저는 여름을 다른 곳에서 보냈는데 효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했죠. 저는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방에 왜 보일러에서 온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막 바깥보다 더 더운 거예요. 막 34도 이랬죠. 근데 그때에 대해서 쓴 글은 아이즈에서 황유진으로 검색하시면 작년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일을 하는 황유진님에 대한 글을 읽으실 수가 있다.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었다는 소리를 얼마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욕조에서 썼기 때문이야. 내가 트럼보 아닌데. 사실상 트럼보였던 거지. 그쵸. 그때 당시에는 마포구의 트럼보였지. 그때는. 근데 저희가 같이 살게 되면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 저희가 같이 살았는데요. 올 초가 되면서 저희 미션 중에 하나는 꼭 봄에 에어컨을 산다. 맞아요. 였어요. 그래서 4월에 샀나요, 저희가? 올해 제일 잘한 결정. 정말로 잘한 결정이고 효진님은 마치 한풀이를 하고 있어요. 마치 에어컨이 없었던 작년은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이나님 에어컨 좀 틀게요. 지금 에어컨에 거의 경도돼 있죠. 지금 거의 에어컨만을 키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나님도 사실 작년에 에어컨이 있는 데서 지내질 못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7월, 8월에 그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문화관이라고 거기에 창작실을 이 글 쓰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작년 초에 신청을 하고 여름에 된 거예요. 근데 일부러 여름으로 신청을 했죠. 왜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데서 살질 않아가지고 이번만은 나라가 주는 돈, 박경희 선생님이 모은 돈이죠. 정확히는 박경희 선생님의 유산으로 에어컨은 빵빵 쓰면서 살 거다. 그래서 간 거예요. 7월 8월이니까 7월 초에 7월 뭐 첫 주였어요. 딱 갔는데 대우 선풍기만 있었죠. 휴, 그때 그래서 그 얘기 했던 게 생각나요. 여기 선풍기밖에 없다.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어서 보낸 거 선풍기. 깜짝 놀랐지. 난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원주인데 강원도 원주는 밤이 되면 막 시원하다 이럴 정도였던 거예요. 7, 8월이라도. 왜냐면 산바람, 골바람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하지만 작년 여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대단했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막 밤에 못 자고 이래서 막 젊은 좀 이제 나이대가 어린 창작자들이 다 돈 모아서 호텔 가고 그럴 거면 왜 갔어? 창작실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에어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과 책과 또 여러 가지 휴가들이 있는 여름을 이제 여러분 보내게 되실 텐데요. 그걸 맞이하면서 오늘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품 무엇인가요? 네, 아직 도쿄입니다. 임진아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에요. 근데 임진아 작가님의 자기소개를 그
필자 소개를 보통 본인이 직접 쓰잖아요. 맞아요. 작가들이 직접 써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조금 분들도 있겠지만 머쓱해진 일이긴 하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소개를 쓰게 되는데 그 필자 소개가 좀 인상적이고 임진아 작가님을 잘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아예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임진아 작가님이 쓰신 필자 소개를 보면 누군가의 어느 날과 닮아있는 일상의 우연한 순간을 그리거나 쓴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만든 필명. 아직 임진아는 개인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 도쿄 책방 써니보이 북스에서 개인전 실은 스트레칭을 열었고 동명의 작은 책자를 만들었다. 지은 책으로는 빵 고르듯 살고 싶다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낸 책이 이제 아직 도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임진아님의 도쿄 여행기예요. 네네. 그런데 도쿄 여행기를 뭐 3박 4일, 5박 6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 동안 머문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취향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음식 이렇게 챕터별이 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맞아요. 특별한 취향들이 있는 챕터를 모아서 도쿄라는 하나의 도시를 자신의 방식대로 좀 설명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임진아 작가님이 묘사하시기는 도쿄를 정리할 수 없는 자신의 취향이 모여 있어서 기꺼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좋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자 모처럼 나라는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새로운 방식의 여행기로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여기서 왜 모처럼 나라는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게 여행을 가면은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낯선 환경에 나를 떨어뜨려 놔보면은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어를 발견하게 된 때가 있잖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밑줄을 그은 문장이 보면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를 구경하고 싶다. 이 동력이 자신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반드시 꼭 떠나서 지금의 안정된 생활, 지금의 편안한 어떤 집에서의 생활 같은 것에서 나를 떼어놓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떨어져서 놓아진 나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여행의 동력이 되는 것의 특별함 그리고 그것의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여행 에세이입니다. 네, 사실 여행 에세이는 굉장히 꾸준히 사랑을 받는 맞아요. 장르예요. 이제 에세이에서도 사실 그냥 일상 에세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에세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행에서의 단상을 담은 이제 여행 에세이는 굉장히 꾸준히 사랑을 받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여행 자체가 아까 저희가 방금 말했듯이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낯선 환경에 본인을 떨어뜨려 보고 낯선 풍경을 보고 이러고 싶어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각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나는 거기 갔을 때 이랬지 혹은 나는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여행에서 읽은 단상 같은 것들을 읽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실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게 보통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쓴 에세이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행이 또한 무엇을 남겨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나님은? 저는 사실 장르로 보면 여행 에세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지역에서 개인의 또 다른 주제들, 단상들이 붙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 에세이를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여행 가기 전이라면 전 또 여행 정보책도 잘 안 읽어요. 여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죠. 네. 전도 장난 아니거든요. 선생님 핀 같은 걸 되게 많이 찍잖아요. 저는 지도에. 지금 구글맵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도쿄는 거의 핀밖에 없어. 핀으로 채워져 있다. 지금 도쿄는. 거기 다 가려면 저는 거기서 10년 살아도 모자랄 정도. 근데 저는 여행지에 대한 로망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맛집 아니면 거기에서 꼭 가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막 그걸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여행 자체를 준비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여행을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행을 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통 사실 여행은 안 좋아하기 힘든 거죠. 맞아요. 여행을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여행을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들과는 조금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 정보책도 많이 읽진 않아요. 저도
여행 정보책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저도 여행 에세이 잘 안 읽거든요. 근데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전 정보책을 조금 더 읽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행 정보책이라는 건 준비 단계 책이니까 그쵸. 저희가 저스트 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읽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행 에세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만약에 다음 달에 도쿄를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아직 도쿄를 읽어야지. 이렇진 않다는 거죠.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행 에세이가 여행 에세이로서 장점을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언젠가 가고 싶은 도시나 내가 언젠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다고 할 때 그 지역을 꿈꾸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아직 도쿄는 좀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도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도쿄에 대해서 어떤 로망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도쿄라는 곳이 이런 곳이고 이렇게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이 장소들을 이 사람은 이렇게 걸었네 라는 것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떤 에세이나 다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여행 에세이가 차별화되기가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임진아 작가님 이번 아직 도쿄 같은 거 보면은 아 이런 시선으로 이런 도시를 볼 수가 있구나. 전 또 도쿄는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떤 제 안에 도쿄의 상 같은 것이 있는데 나 이 사람은 이런 장소를 이렇게 보는구나가 좀 놀라웠어요. 사실 아직 도쿄의 되게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시선이 되게 특별하다는 맞아요. 건데 전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에세이들을 볼 때의 표현력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효진님은 좋았던 문장 꼽는다면 어떤 문장이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그 책 안에서 좋았던 문장 말고 그 추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유어마인드의 사장님, 대표님, 이론님이 추천사를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대한 도시도 이처럼 섬세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지역을 애정을 담아 보는 일이 여행이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추천사가 아직 도쿄라는 책의 핵심을 되게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추천사이자 굉장히 가장 좋은 리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추천사 정말 좋았고 그 문장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여행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임진아 작가에게 여행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 지역을 애정을 담아 보는 일. 이분은 애정을 담아서 도시를 보고 애정을 담아서 그 도시 안에 나를 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너무 귀여운 문장이 있어서 해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저 그 예쁜 카페 같은 데 가서 구경을 하다가 무슨 도리아 같은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치즈, 그을린 치즈가 있는 옛날 도리아를 먹게 된 거죠. 그런데 표현 보세요. 밋밋한 기대감을 갖고 한술 떴는데 웬걸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마음에 드는 맛이다. 여긴데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놀라 이렇게 맛있을 일인가를 도리아에게 되물었다. 아 너무 뭔지 알겠고 너무 귀여워. 근데 사실은 저희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이건데 자기가 이 말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도리아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 이렇게까지? 이렇게 맛있어? 근데 이게 이러한 어떤 사랑스러움 같은 것이 계속 문장이나 이런 거에 담겨져 있는 책인 게 재밌었어요. 저는 좋았던 문장을 그 사이에 휴대폰에서 잠깐 찾았습니다. 나 휴대폰으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드로 보고 계시는구나. 네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카페 루미에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곳에 가서 이제 쓰신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일본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소확행, 소소하다, 소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소소하다, 소박하다는 말이 싫진 않지만 많은 곳에서 틀리게 사용하고 있다. 일본 드라마나 영화, 소설과 에세이를 단지 소소하다는 분류로 묶는 건 이상하다.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면모를 관찰하고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어두운 부분을 고요히 담아내는 장르를 표현하는 단어가 필요하다. 내가 이름 붙인 장르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장르다. 라고 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되게 저는 관성적으로 쓰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카모메 식당이라던가 왜 뭐 그런 식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냥 관성적으로 소소하고 소박한 일본 영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다른 시각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뒷부분에 이런 거 이제 써놓으셨어요. 수없이 다양한 하루를 맞이하며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이어나가는 영화 속 장면들의 힘을 받곤 했다.
하지만 저는 카모메 식당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죠. 저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권 당첨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그렇죠. 네. 갑자기 산통을 깼네요. 감독이 산통을 깼는데.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 작품인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일본 여행기니까 제가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작년에 저희가 여름 지나고 9월 후쿠오카. 정도에 후쿠오카에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이나님이 일본 여행을 처음 가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되게 자주 가잖아요. 사실 그쵸. 젊은 세대는 일본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전 또 일본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여행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저는 또 먼 곳을 저는 정말 안 가본 거예요. 일본은 정말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동양만 가고 이나님은 서양만 간다고. 사람이 또 그렇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양 전문가를 따라갔죠. 갔는데 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우선 물론 첫 번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가서라고 그쵸. 생각하고 3명 저희 둘하고 한 명 더 친구까지 3명이 갔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기대감이 아주 크지 않았던 것. 또 저는 여행에 되게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막 그 곳을 너무나 상상하고 그곳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하고 이러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로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데 파리인데 프랑스와 파리에 대해 되게 어떤 윤색된 되게 깔끔한 아름다운 이미지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 파리에 가면 충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패닉이 온다. 맞아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인데 왜냐면 거기 가면은 거긴 너무 생활이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사실 깨끗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파리에서 되게 많이 놀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좀 적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충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본을 갈 때는 어떤 기대감도 없었고 그렇죠. 얼마나 기대감이 없었냐면 아무것도 안 사려고 돈을 너무 적게 바꿔간 거야. 거의 무전 여행이었어. 사실상 진짜 무전여행 가까웠죠. 네. 정말 돈을 적게 바꿔갖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대신 저는 이제 일본 전문가, 동양 전문가분 계셨고 일본어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맛집을 그렇게 잘 찾아요. 미식가. 미식가여가지고 맛집을 그렇게 잘 찾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돈 계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돈 계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조용히 돈 계산만 해서 일본 돈에 너무 익숙해졌다. 그래서 돈 계산을 하면서 다녔는데 너무 좋았어요. 깨끗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후쿠오카라는 곳이 위치도 몰랐잖아요. 제가 효진 씨한테 그래서 어디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산이랑 가까운 거긴데 막 이렇게 설명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예 새롭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죠.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되게 자주 가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런 신선함 같은 거는 많이 없단 그쵸. 말이에요. 뭐 편의점도 이제 다 알겠고 음식 이런 거고 뭐 다 좋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처음 가보는 사람이랑 가니까 너무 모든 것을 신선해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또 재밌었어요. 너무 공항부터 놀랐지. 그래가지고 공항이랑 지하철이랑 뭐 다 너무 깨끗하고 맞아요. 전 뭐라 그러지? 전 그렇게 도시가 깨끗한 것을 몰랐어요. 왜냐면 또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다이나믹함과 어떤 복잡함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또 후쿠오카는 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놀랐고 일식집 중에서도 좀 뭐라 그러지? 덮밥 같은 거 먹는데 여자들이 없는 거. 맞아요. 이런 점들에도 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좀 도시를 감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한번 점심시간쯤에 평일 점심시간에 되게 정식 같은 거 파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맞아요. 있었는데 덮밥집 같은데. 네, 덮밥집이었나? 안에서 나오는 분들이 다 남성 회사원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서 있으니까 약간 다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었어요. 맞아. 여자들이 이런 밥을 먹어 이런 느낌이었었죠. 네네. 그래서 좀 그때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기도 했죠. 그쵸, 일본 여성들이 그쵸. 이제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고 제가 그때 또 너무 그런 걸 입었었잖아요. 그 당장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세차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은 옷들을 입었었죠. 점프스트 이런 걸 입었었는데 그런 거랑 좀 짧은 옷들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그런 의상을 입는 사람들이 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후쿠오카에서 좀 되게 외국인처럼 저는 외국인처럼 안 보일 줄 알았죠. 같은 그래도 동아시아니까 더더욱 그랬는데 좀 그런 모습이 다르다는 거에 좀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나님 그때 그런 옷을 입어서 가스통 앞에서 사진 찍었죠. 참 친구들이 참 친절해요. 그런 옷을 입으면 너라면 가스통 이러면서 그래도 친구가 일본 영화에 셋째 딸들로 나올 것 같다. 방향 셋째 딸로 나올 것 같다. 저 영화 기자 친구가 댓글 달아줬었죠. 너무 좋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거나 여행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고 다른 것을 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왜 저희가 계속 김은비 작가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은비 작가님이 경향신문의 혼비백서에 최근에 쓰신 글이 그 여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혼비백서 얘기도 했는데 이게 두 번째 혼비백서인데 또 얘기를 하게 돼. 너무 훌륭해. 좋은 글을 쓰시니까 매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행 내용에서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감각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에피소드는 중년의 그 관광객들이 패키지 여행으로 온 관광객들에 대한 멸시의 시선이나 맞아요. 좀 그런 시선들이 자기는 불편하고 왜 그것은 여행이 아닌가를 묻는 에세이인데 정말로 좋게 봤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막 겉핥기만 하면 왜 안 되는가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 또 너무 좋았던 게 그 블로그에 그 중년 패키지 여행 오신 중년분들을 약간 욕한 거죠. 사실 그분이 블로거 분이. 그래서 막 그 A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 이런 관광객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뭐 수박 겉핥기만 하는 게 개탄스럽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A씨를 김은비 작가님이 지칭하면서 개탄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개탄맨 또 남성이고 그쵸. 그리고 그러한 그 뉘앙스 그러면서 이제 예술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시선을 보이잖아요. 개탄맨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박막래 할머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년을 보는 시선, 특히 또 노년을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고 맞아요. 그 고정된 편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감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예술을 감각하는 방식을 르네상스의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보는 방식을 획일화시켜 놓고서 저런 식으로 우리 셋째 딸을 닮은 것 같아 라는 말이 마치 예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처럼 마치 되게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그런 식의 태도가 어떤 쿨함이나 좀 멋진 태도나 혹은 좀 젊은 세대가 중년에 대해 비판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 여행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거 보고 생각났는데 제일 처음에 오사카 여행을 갔었을 때 오사카 성이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겠죠. 오사카인데 오사카 성이 그쵸. 있으니까. 근데 오사카 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그때야말로 정말 정보를 하나도 안 찾아보고 여행을 다닐 때여가지고 그냥 그런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를 하나도 안 가고 제 마음대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막 그런 유명한 관광지를 전혀 못 보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도 봐야 되고 뭐 사슴한테 뭐도 줘야 되고 근데 뭐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건 진짜로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여행이야. 꼭 이런 식의 발견이 필요하지라던가 꼭 이걸 봐야 되지라던가 혹은 또 역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지라는 시선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관광지만 찍고 오는 게 어떻게 여행이야 이런 말들도 또 있잖아요. 근데 관광지만 찍고 오는 것도 여행이고 맞아요. 관광지가 효진님처럼 관광지 아닌 것들 내 맘대로 찍고 돌아다니는 것도 여행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우리가 모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결국 여성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여행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일본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일단 여성에게 여행은 좀 혼자 떠나는 경험의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23살 때 유럽 여행을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재밌었던 거는 20대 후반 한국 여성, 30대 초반 한국 여성 당시에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전후로 차이 나는 여성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 여성들이 다 이제 일을 좀 했어. 한 5년 이상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나 자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래서 여행을 떠나온 여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막 자해 발견 이런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 자신이 혼자의 힘으로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저 시기에 되게 많이 떠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만약에 해외에 나간다고 해도 딱 그 나이대 여성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도 여행을 거의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몸이 가볍잖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다니면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일단 서로에게 둘 다 되게 낯선 환경인데 서로가 여행 스타일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가면 긴 여행을 가면 특히 이제 절교를 하고 온다. 맞아요. 이런 말들이 있죠. 저도 그때 혼자 다녔죠. 저 23살 때 여행 한 달 반 정도 유럽 여행했는데 그때도 혼자 다녔고 예. 중간중간 친구들이랑 만났던 여행은 있는 것 같아요. 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또 유럽 45일 정도 갔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있었을 때도 있었고 중간중간 친구들이랑 합류를 하는 그런 식의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 여행을 했던 건 전 좋았고 저 혼자서 A부터 Z까지 여행이라는 게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긴 시간을 계획을 해서 어디에 살고 어디에 묵고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행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처음 아직도 그 얘기할 때도 했지만 저를 모르는 곳에 던져놓으면 모르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지는데 친구가 동남아 여행을 90일인가를 끄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깨끗하지 않은 그 숙소가 너무 싫은데 깨끗한 숙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기온 문제도 있고 이래서 매일매일 고통을 받은 거예요. 도마뱀이 나오는 숙소에서 매일매일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그때가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제약이 돼 있어요. 돈이. 그렇죠. 예산이 너무 적죠. 너무 적은 예산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이제 계속 기회 비용들을 마련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배우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뭘 배우냐면 나 뭐 하는 인간인가. 그리고 숙소는 절대로 깨끗한 곳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맞아요. 그리고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숙소가 안 중요한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밖에 있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갖는 경우에는 맞아요. 숙소를 그냥 그렇게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중요한 게 뭐지? 이를테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제한된 조건이 있다면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여행을 하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2017년에 퇴사하고 일본 여행을 좀 길게 갔었잖아요. 그쵸. 한 달 거의 가까이 갔었는데 후쿠오카랑 도쿄 이렇게 두 군데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거의 한 달 정도 약간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느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워낙 일본을 좋아하니까 난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일본 풍경도 좋아하고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하겠지 이러면서 갔는데 얘기할 상대가 일단 한 달 가까이 없으면은 정말 물건 사러 가서 대화하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또 하나는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제가 K인인지 몰랐던 우리 거예요. 안에 흐르는 거지. 고추장 흐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후반에는 매일매일 그 신라면 맞아요. 컵라면을 매일 사 먹었어요. 그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난다. 그 라면을 계속 먹고 있다고. 우리 안에 김치 국물, 라면 그렇죠. 국물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와 함께. 한 번씩 씻어줘야 돼. 저는 케이푸드로. 컵라면은 정기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은 저는 밤에 잘 못 다녀요. 왜냐면 모르는 장소인데 내가 여성이고 여기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일찍 숙소로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겁이 없어서 그렇게 막 엄청 일찍 들어오거나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를 피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여자 여행객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남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이제 범죄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스스로 그냥 나 괜찮지 나 밤에 지금 여기 뭐 좀 갔다 오고 여기 좀 돌아다니고 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저를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의 이성 같은 것이 이제 괜찮아 하는 나를 또 자제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여행 이야기는 사실 남성이 그냥 여행하는 이야기랑은 좀 다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일본 갔을 때 그러니까 숙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약간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저렴한 데는 그러니까 일본도 여성 인권이 되게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 유흥업소 거리 같은 거 한가운데 있는 숙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밤에 나다니다 보면은 그 길을 꼭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행에 대해 세상을 감각할 때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유도랑 남성에게 주어지는 자유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베카 솔릿의 책 그 걷기의 인문학. 걷기의 인문학. 아유, 또 이렇게 기억력이. 걷기의 인문학을 보면은 여성에게 걸을 자유조차가 주어진 것이 오래되지 맞아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 여행을 할 때 그런 감각을 느끼거든요. 남자들이라면 절대 아무렇지 않게 뭐 이를테면 조금 더 외진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 이를테면 뭐 비박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나를 뭐 곰이 위협할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 되게 잘 나와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와일드죠. 맞아요. 그 니콘비가 쓴 각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연이 리즈 위더스푼이 나온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혼자서 이제 횡단을 하면서 그 계속 노출되는 위험이 맞아요. 그냥 남자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육체적으로 위협하고자 한다면 바로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책 중에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똑같은데 그 에팔레치아 횡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곰은 위험해. 그 책에서는 곰은 위험해. 근데 그들은 남자 둘이 여행하니까 그들은 남자 위협을 받을 인간의 위협을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론 그런 위협은 생각하지 뭐 언제나 총이 허용된 구간이니까 뭐 이런 위협들 저 사람이 나를 오인해서 쏘면 어떡하지? 내가 곰이라고 생각해서 오인해서 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여성들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위험을 감지하진 않는 거죠. 그러한 좀 다른 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옛날에는 남자 여행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빌 브라이슨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빌 브라이슨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 빌 브라이슨의 사실 유머 감각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데 사실 이제는 과연 굉장히 뛰어난 학력과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중산층 이상의 백인 남성의 시선을 맞아요. 가진 여행에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모험을 하기가 남성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야 되고. 지금 모험이라는 단어가 되게 정확했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여행에서도 적용이 되고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삶에서 저희가 어떤 모험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일에서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선택에서 여성이 모험을 하고자 한다면 그 기회비용은 확실히 남자보다 높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로 휴가를 위한 책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7월이에요. 여행 계획 그렇게 세우셨나요? 세웠죠. 오, 드디어. 왜냐하면 여행을 너무 오래 못 갔어요. 맞아요. 여러 개인적 사정이 있었죠. 올해는 좀 많이 바빠서 뭐 취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가 못 갔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빌라 선샤인이 8월에 한 달 정도를 쉬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게 완전히 뭐 회사를 안 간다 이건 아니지만 운영을 잠시 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더울 때 더운 데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되지? 이러다가 삿포로에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삿포로는 아무리 더워도 저희가 지금 더웠듯이 안 덥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안 가봐서 또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작년에 뭐 되게 재작년쯤에 뭐 되게 짧은 뭐 정보성의 글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삿포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여름 여행지로. 근데 되게 좋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온이 지금 한국이나 일본 중부처럼 덥지 않고 또 하나는 꽃이 정말 정말 많이 아름답게 핀다고 맞아요. 했어요. 제가 갈 때가 라벤더 철은 아닐 텐데 그래도 그냥 딱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날씨일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계획이네요. 그리고 일본을 또 가네요. 그렇죠. 횟수는 세보셨어요? 일본 간 거? 이제 세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갔어. 그래도 아직 못 가본 데가 많으니까. 저는 제주는 저랑 맞는 여행지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간 것까지 해서 9번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이렇게 안 맞는데 이렇게 꾸준히 맞게 될 때까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제주에서 드디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예전에 제주에서 엉망진창일 때는 제주까지 갔는데 막 파리바게뜨를 가고 그쵸. 엉망진창이었죠. 저는. 컵라면 먹고 편의점 문 닫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여행 컨디션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일단 숙소가 좀 중요하고 그래서 숙소는 에어비앤비보단 호텔이다. 왜냐면 또 제가 최근에 에어비앤비에서 데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외부 강연하면서 1박을 했는데 정말로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날 낮까지 쓰던 방을 비워주신 거죠. 아 정말로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원룸.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자신의 원룸을 그날 낮에 샤워까지 한 거야. 지금 가득 찬 거야. 그쵸, 물이 그쵸. 안 그거 건조된 거야. 그걸 보면서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저희 인생의 에어비앤비는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하냐? 유럽에서는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긴 또 호텔을 가기엔 또 제 형편이 안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에어비앤비보다는 호텔로 특히 국내에서는 호텔을 좀 가자. 그리고 이제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호텔로 가고 그다음 바다 수영에 지금 좀 재미가 들렸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네.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 안에 계속 제주도는 너무 관광도시 아닌가? 이게 있었죠. 관광도시야.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나님이 이제 가서 바다 수영하는 영상 같은 걸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고 전 또 어릴 때부터 바다 수영을 그럼요. 하며 자라왔잖아요. 거칠게 영도 앞바다에서. 아유. 그래서 이제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메이트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더 깨닫고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여행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을 맞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이 좀 멋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으로 나 자신 새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특히 작가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리프레시인 것 같잖아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저한테 되게 필요한 거는 저는 정말 쉴 새 없이 떠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되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은 진짜 그만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서 리오넬 메시를 볼 게 아니라면 혼자 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꼭 메이트가 있으면 좋겠고 그 메이트가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메이트가 특히 좋은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전 서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는 지역의 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싫어하고 거기서도 알아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검색을 싫어합니다. 전 자료 조사를 싫어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잘 찾고 그런 거를 미리 자기가 난 꼭 여길 가고 싶어. 여길 가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쵸. 그런 걸 할 때 정말로 호불호가 없이 감사하게 가는 타입이에요. 너무 좋죠. 사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난 여행 정보 찾는 건 싫어. 근데 누가 찾아서 가면 거긴 좀 별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무조건 사실 왜냐면 일단 찾아준 것만으로 고마운 거죠. 왜냐면 찾아주지 않으면 저는 파리바게뜨를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찾아주면 세상에 이런 곳에서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싸 하면서 따라가는 거라 친구가 이번에 되게 많이 도움을 줬죠. 친구가 원래 제주에 대해 잘 아는 친구고 좋아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 친구야말로 이제 바다 수영을 많이 배우고 최근에 수영을 배우면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는 친구라서 그 친구랑 같이 갔더니 엄청 멋있는 데서 수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가 판포? 포구, 판포포구라는 곳인데 저도 몰랐는데 저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수영을 막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쵸. 수영을 되게 짧게 배웠고 그래서 그냥 사실 뜨기만 하고 자유형도 그렇게 잘하지 않고 그냥 사실 떠서 그냥 허우적 하는 것만 잘하는 편인데 잘한다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수영을 할 줄 아는 건데 친구가 구명조끼 없이 오리발만 해도 바닥에 닿지 않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말이 안 된다. 너무 무섭고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떠다니다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겁이 없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걸 해보자고 한 거죠. 다이빙을. 그래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은 했더니 해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오리발만 하고 수영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 데서 좀 해보자. 그러면 구명조끼 잠깐 주고 사진만 찍을 정도로 또 사진 남겨야 되니까 사진만 찍을 정도로 해보자 했는데 되는 거야. 그냥 오리발만 하고 있어도 떠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몸이 가볍고 너무 재밌어서 지금 약간 바다 수영을 하고 싶어서 약간 안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 수영이 그게 가능한 게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잘 뜨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지금 이제야 9번째 이르러서야 제주랑 조금 친해졌다. 그래서 아마 8월에 제주를 갈 수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프리다이빙을 해보면 좋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친구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핑을 작년, 재작년에 한 번씩 배웠어요. 1회씩만 배웠는데 1회씩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은
아 1회는 안 된다. 서핑은 기본적으로 이걸 기술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서핑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습득을 하려면 최소 7일에서 저는 열흘 정도 그냥 쭉 있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되면 8월 뭐 중순 말쯤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위치가 뭐 어디가 됐든지 뭐 강릉 이쪽 요새 동해 쪽은 또 서핑 포인트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데를 가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부산 어떻습니까? 광안리에서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전 부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수영이랑 서핑. 네. 맞아요. 저희가 휴가에 들고 가면 좋을 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에 가서는 책을 좀 읽는 편이세요? 전 사실 그렇게 읽지 않고요. 보통은 현지 서점 같은 데 가서 현지 잡지나 이런 거 글자를 못 읽어도 그냥 그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뭔가를 읽을 거리 같은 걸 좀 사는 편이에요. 역시 아무튼 잡지 저자다. 이거는 갑자기 약간 간접 광고한 것처럼 됐잖아. 아니 그걸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아무튼 그렇죠. 잡지 저자고 훌륭하다. 저는 이번에는 이번에 쉬러 갔다고 했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쉬러 갔다고 생각하고 책을 한 권은 가져가자. 그래서 좀 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서 소설을 하나 좀 청소년 소설 정도 되는 좀 가벼운 소설을 가져갔어요. 한 글자도 안 읽은 거야. 아이고 그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진짜 못 읽죠. 그래서 심지어 한 번은 그거를 책을 어서 읽겠다고 뭐 해변 같은 데서 읽겠다고 그쵸. 가방에 꾸역꾸역 들고 간 거야. 젖었잖아. 그래. 그래서 요즘에 워터프루프 북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때 워터프루프 북 작년에 겨울에 부산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 부산 호텔에서 그 워터프루프 북을 홍보로 호텔에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11월이었기 때문에 온천이었죠. 근데 온천이었는데 온천에서 그 워터프루프 북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근데 또 그 책이 되게 좋은 게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때 거기 있었던 책이 뭐냐면 정사랑 작가님의 더 가벼운 책. 보건교사 보건고사래. 보건교사 아는요. 보건교사 아는요. 그러니까 민음사의 시리즈 책들. 그래서 그거 한국이 싫어서 장학만의 한국이 싫어서 하고 그 시리즈에서의 세 권인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너무 똑똑한 선택이라는 거죠. 너무 그리고 그 책이 사실 경장편 정도잖아요. 그래서 장편이 아니라 두꺼운 장편이 아니라 경장편 정도의 소설을 가볍게 물속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한 거 너무 현명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물론 저희도 또 그때 읽어보자 했다가 놓고 놀았죠. 굳이? 또 맥주를 마시고 뭐 친구들과 놀았는데 그래도 저는 추천을 한다면 그리고 저도 들고 가는 책은 그래도 전 단편 소설집 아니면 보통 경장편 들고 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전자책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제주도를 갔을 때 그렇게 제주도를 많이 갔죠. 작년에 제주도를 갔을 때 이제 정사랑 작가님이 또 낸 책이었는데 그때 작년에 섬의 애슐리. 섬의 애슐리를 섬에서 읽었어요.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사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지역에 갔을 때 서점을 방문하는 일이 좀 예쁘잖아요. 좀 저는 그게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만춘서점이라는 서점에 방문을 해서 책을 한참 좀 보다가 정사랑 작가님 신작이 나왔지 하면서 그 책하고 이제 올리버 섹스의 고맙습니다 두 권을 사고 근데 고맙습니다는 또 안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얇거든? 근데도 안 읽고 이제 섬의 애슐리를 섬에서 읽어야지. 네, 전 원래 그런 의미부여를 좋아하는 타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즐거웠고 저는 그래서 단편 소설을 그런 식으로 작게 내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담을 갖지 않고 내가 한 권을 읽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단편을 읽을 거야라고 하면 더 쉽게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자매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자매들은 단순히 이제 딱 여행을 중심에 둔 여행 에세이보다는 여성 작가들이 여행과 다른 어떤 자신의 장르들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작가로서의 연구 분야들을 합친 그런 책들을 좀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사 크리스핀의 죽은 승려들의 사회 그리고 올리비아 랭의 외로운 도시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작가 개인의 관심사랑 작가 개인의 직업적 특성이 되게 결합된 형식의 에세이예요. 그래서 죽은 승려들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 크리스핀이라는 작가가 좀 심한 우울증과 뭐 개인사에 의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돼요. 근데 그 시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를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집을 다 정리한 다음에 진짜 캐리어 2개의 인생을 넣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서 자신을 위로해 준 것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죽어있는 예술가들, 이미 세상을 떠나서 묻혀있는 예술가들의 흔적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쓴 에세이인데 이 책은 제가 작년 겨울에 멜번에 있었는데 그때 되게 큰 위로가 되어준 에세이예요. 되게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사실 죽은 승려들의 사회는 신경질적인 에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분 자체가 특성이 그렇기도 맞아요. 하고 이 개인의 우울과 개인의 신경질적임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예술가적인 특성들 예민함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에세이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을 다듬지 않고 내보냈는데 그것이 다듬지 않고 그냥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내보냈다라 느낌이기보다는 개인의 에세이의 문체로서의 특징을 되게 강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번역이 정말 잘 된 거네요. 그쵸. 사실은 그런 거죠. 그 번역 안에서 그 뉘앙스를 모두 담아냈다는 거니까 사실은 잘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초반에 있는 문장을 보면 분명한 건 하나, 내게는 살 이유와 계획이 필요하고 그게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새로이 안정적인 삶을 찾아 나서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든 둘 다 남이 대신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확신하건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건 내가 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서 여행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는 네. 남자 예술가랑 베를린에서 대화를 하다가 짜증을 내는 장면인데 이 짜증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그 베를린에서 있는 예술가가 막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막 네가 뭐 여기서는 예술가들이 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베를린은 예술가들을 위한 도시다. 한참 듣다가 이제 제사 크리스핀이 남자의 일종의 맨스플레인을 들은 거죠. 예술가에. 그쵸. 듣다가 이런 걸 해요. 그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바닥재는 견목이라고 했다. 실패 같은 소리 하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짱이지. 제가 온갖 백인들을 만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온갖 백인들과 대화를 하고 멜버른에서 온갖 백인들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패 같은 소리 하네 라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저와 결합이 돼서 제가 되게 재밌게 작년에 책 중에 하나로 꼽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리비아 랭의 외로운 도시는 효진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때도 저도 사실 이렇게 멘탈이 좋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계기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뭐 근데 프리랜서고 일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난리니까 멘탈 자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그게 너무 정말로 고독하다. 문자 그대로 고독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올리비아 랭이 아마 이별한 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뉴욕에 머무르면서 이제 뉴욕 기반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그 다른 예술가들은 자기의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예술로 바꾸어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자기 얘기를 덧붙이고 이렇게 쓴 건데 서문부터 너무 좋았던 게 이 얘기가 있어요. 또 잠시 찾아야 됩니다. 네.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중요했는데 고독은 가치 없는 체험이 결코 아니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심장에 그대로 가닿는다는 것을. 외로운 도시에서 경이적인 것이 수도 없이 탄생했다. 고독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고독을 다시 구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신의 고독을 그냥 혼자 고독한 채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만들어냄으로써 또 다른 고독한 사람을 그 예술로 위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 여행하는 곳이나 혹은 개인이 머무는 지역 같은 것과 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여성 예술가들이 결합하고 있는가, 여성 작가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책들 읽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화 예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다음 화 예고 뭔가요? 다음 화는 드디어 킬링 이브를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오, 드디어다. 정말 드디어다.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가 산드라오랑 조디 코머 주연의 영국 드라마인데요. 산드라오가 이 킬링 이브로 올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탔잖아요. 네, 그래서 화제가 정말 많이 됐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이게 언제 한국에 들어오나 다들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누가 뭐 왓챠가 킬링 이브 안 들여오냐 막 이런 걸 썼더니 왓챠 계정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들려온다는 얘기일까, 들려오고 싶다는 얘기일까 했는데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들여와서 시즌 1, 2가 함께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선 시즌 1을 중심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왓챠를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킬링 이브 미리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친절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가이드를 제시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킬링 이브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